오늘 이제 국회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지금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주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6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심리는 그럼 언제 열리는 거죠? 일단 지금 이제 강일원 주심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과 법원과 그다음에 국회에서 3자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국회 추천 몫인데 그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추천한 분입니다. 예. 근데 원래 이제 이 주심은 전자 추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다행스럽게도 아마 제가 볼 때 강일원 주심이 된 게 판사 출신입니다만은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했기 때문에 상당히 중립적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행으로 생각이 들고, 근데 보면 지금 다음 주 16일까지 지금 답변서를 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빠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을 한 요건에 보면 지금 헌법과 법률 위반이 한 열 몇 가지 정도 지금 사안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이거에 대한 답변서를 써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집중 심리를 들어가게 되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차례, 6차례 했고, 그다음에 이제 통진당 같은 경우에 17차례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많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1월 31일 날 지금 박한철 소장이 퇴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아마 임기 중에 끝낼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어차피 헌법재판소는 뭐 법률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 정치 환경, 다시 말해서 정치 환경이라는 게 국민 여론이라든지 국민 상식이라든지 국민 감정도 사실 일정 부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직 헌법재판관을 했던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지금 촛불 민심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결정적인 준거의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물론 뭐 김종대 헌법 전 재판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그 법률과 양심뿐만 아니라 국민의 민심이 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읽히는데요. 지금 오늘 지금 국회에서 사실 그 가결된 표차가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34표라는 그 차이가 저는 아마 잠깐만요. 지금 황교안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직접 현장 연결해서 황교안 총리의 담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참으로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해온 저로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1년의 사태로 국정 동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이 한시라도 표류하거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저는 헌법이 정한 바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 대행의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 국무위원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오직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며 국정 관리의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바르고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이어나가며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빈틈없는 국방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핵 문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외교 정책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곧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해서 한미 동맹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굳건히 하는 등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노력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금융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경제 비상대응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여 각종 위험 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경제를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민 생활 안정과 국민 안전 강화에 필요한 대책들을 촘촘히 챙겨 국민 여러분에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최근 국민 여러분께서 평화적 집회 등으로 민주적 의사 표시를 하시는 모습에서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대한 국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부탁드립니다. 국가와 국민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가 안보, 경제 회생, 민생 해결과 함께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엄중한 시기에 공직자들의 소명의식과 헌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오직 국민과 함께 한다는 자세로 심기일전하여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환 위기, 국제 금융 위기, 각종 사회 갈등 등 여러 위기와 혼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 안팎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정 운영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예,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아니죠.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의 대국민 담화를 들으셨는데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 있기 때문에 헌법에 정해진 대로 시스템대로 착착 가면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큰 혼란이나 두려움 같은 거 없이 이 지금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차 교수님 아까 무슨 말씀하셨는데 잊어먹으셨죠? 자, 그 헌재가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말해요. 이게 뭐 법률적 검토나 정책 환경 검토나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텐데 어떻게 좀 단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앞서도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습니다만은 일본 오늘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탄핵 심판을 부추기는, 박차를 가하게 하는 하나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게요. 굉장히 많은 소추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사 재판은 아니거든요. 형사 재판이라면 그거 들어가 있는 거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그게 맞냐 틀리냐를 따져야 하겠지만, 이거는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안이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두 개만 명백한 게 있어도 사실은 인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어떤 막 그런 고려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도 충분히 서두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 지금 탄핵 가결이 된 것도 정치권이 민심을 담아내지 못할 경우에 어떤 후폭풍이 불어닥칠까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도 좀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촛불 민심이 어떻게 그 결과가 민심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탄핵 가결에 1명이 기권을 하고 234명이 찬성을 하고 56명이 반대를 하고 7명이 무효. 그다음에 팔자가 나오는데 팔자가 8명의 헌법재판관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더라고요. 1, 2, 3, 4, 5, 6, 7, 8.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형사재판 아니기 때문에 형량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헌법의 가치에 위배되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의지만 있다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예, 어쨌든 이것이 좀 빨리 끝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 같은데 언제쯤 뭐 한 1월 말이 또 가능하다고 보세요? 가능하기는? 일단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헌재가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엄중함 뭐 그런 것도 생각한다면 좀 빨리 할 수 있겠는데 사실 1월 말까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제 다른 주자들도 좀 신발 신을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만 신발 신고 먼저 뛰어가 버리면 그렇죠. 이것도 좀 불공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일정으로 보자면 사실은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내년 1월 중순에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후보들 간에도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벚꽃 정도 필 때 그때 이제 아마 결정이 내려지고 벚꽃이 언제 피다? 한 4월 정도에 4월 피죠. 정도 피나요? 그러면 이제 한 6월 정도에 원래 했던 대선 정도 치러진다면 뭐 여야가 어느 정도 좀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너무 늦어져 버리면 사실 대통령이 저렇게 있어 버리면 굉장히 국정에 혼란도 생기고 또 너무 빨리 내리면 그렇죠. 정치권이 이 문제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러면 그 중간을 하자면 4, 6이 저는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제 헌재가 완전히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오늘 대한민국 역사가 또 한 번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성공 역사의 시작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